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 나갈 부분은 항상 매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6번 문항에 있는 vlookup 함수, 오늘 이제 vlookup 함수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오늘 사작업 그래프에 대한 부분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좀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수업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을 했었던 파일이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 3회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 관로 1번 파일로 출석 인정 과제 제출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그 파일 이 주요 학회 내역으로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에 보면 자, 참가 인원이라고 해서 H14번 셀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6번 문제면요. 여기에요. 우리 참가 인원 나오는 이 6번 문항이고, 자, 함수 문제에서 6번 문항은 항상 vlookup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변함없이. 그래서 다른 회차 기출문제를 보면 다른 회차 기출문제도 6번은 항상 vlookup 문제. 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6번 문제는 vlookup 함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vlookup 함수를 좀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가 항상 나오면 적어 드리는 거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수는 함수명 그리고 괄호 안에 인수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d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함수. 그래서 d average나 d sum, d count, d max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필드와 레코드, 포함,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뭐 무엇을 할 열 번호 또는 열의 이름. 그러니까 열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필드명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열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 마지막은 필드 포함한 조건 범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가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왜냐면 지금 함수 부분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어서 방사선과 참갑이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d average 함수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함수 사용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됐어요. 자, 방사선과 참갑이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d 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average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조건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평균을 구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옆으로 해놓고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 조건들도 좀 내려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그냥 1작업이요. 우리 날짜 제가 지금 바꿨어요. 1123 오늘 날짜 빼기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1작업입니다. 저 지금 1작업에서 작업하고 있고, 1작업 그냥 빈 공간에다가 제가 d average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자, 함수 불러오는 방법은, 자, 내가 요 자리 뭐 C 16번 셀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결과를 나타낼 거면 요 자리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 는 d average에 필요한 함수명을 적어주게 되면 d average라고 이렇게 함수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는 해서 함수명 쭉 적고 괄호 여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 있는
fx 버튼을 눌러서 마법사 창을 이렇게 띄우는 거죠. 자,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보면 첫 번째 인수칸이 데이터베이스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데이터 목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필드와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B4번 셀에서 H12번 셀까지만 저는 범위를 잡을 거예요. 자, B4번 셀에서 H12번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dAverage 함수를 이 작업에서 목표값 찾기를 하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dAverage 함수는 1작업의 함수 어딘가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자주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 전체 범위를 잡아줬고요. 자, 두 번째가 필드 칸인데 어쩌고 저쩌고. 자, 어쩌고 저쩌고가 이번엔 에버리지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열의 번호나 또는 열의 이름을.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참가비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참가비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방사선과 학회의 참가비 평균을 구해달라고 한 거라서, 자, 평균을 구할 열 번호는 숫자 5가 되거나 또는 다섯 번째에 있는 이 참가비 열 레이블 이름. 자, 여기 보면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열의 위치, 열 번호 5번 열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는 건 열의 이름 또는 필드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의 이름, 참가비 Alt 엔터에서 단위 원이 적혀 있는 이 셀의 주소, 요거를 나타내던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필드를 포함한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자,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의 범위입니다. 자,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그러니까 필드명과 조건 레이블 아래의 셀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분류에 보면 방사선관지 어떤 관지가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방사선과 이렇게 두 개, 고급 필터 할 때처럼 두 개를 연달아서 이렇게 필드명과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같이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확인을 하면 방사선과 학회에 참가하는 참가 비용의 평균을 내봤더니 쉼표 스타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83만 7천 얼마 얼마다 라고 이렇게 디에브리지 함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요 함수, 요걸 늘린다는 게, 자, 이 함수를 이제 살펴봤었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요거 그대로 두고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에 보면, 여기 보면은 dmax 함수가 나왔어요. 여기 4번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물론 브이로그업도 나갈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두 개를 해볼게요. 4번이 아니구나. 여기가 보자. 5번 문제가 나왔네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5번 문제 한번 보죠. 방사선과의 총 참가 인원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참가 인원은 여기 H열에 지금 참가 인원이 학회 8개별로 참가 인원이 각각 다 적혀져 있는데, 이 참가 인원의 전체 합계를 원한 게 아니라 방사선과 학회에 참가하는 참가 인원의 합계만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자, 조건은 뭐예요? 방사선과라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방사선과라고 하는 게 조건을 언급한 게 되는 거고, 자, 이 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가 인원의 합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됐고 dsum이라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구해보죠. 5번 자리가 여기네요. 여기 이 자리. J13번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무슨 함수를 불러야겠어요, 여러분? dsum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dsum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하고 불러줍니다.
자, dsum이라는 함수를 불러왔어요. 자, 아까 daverage 불러왔을 때랑 지금 dsum 불러왔을 때랑 사용할 수 있는 인수는 동일해요. 사용할 수 있는 인수는 동일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메모해 놓은 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가 필드와 레코드를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인수. 자, 필드 포함해서 B4번에서 또 H12번 셀까지 범위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필드 칸이 있어요. 두 번째 필드 칸은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의 레이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목록에서 열의 위치. 자, 내가 sum 해야 돼요. 아까는 average 해야 됐었거든요. 아까는 방사선과 참가비 평균 구하는 거라 숫자 5 또는 여기 F4번 셀을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참가 인원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참가 인원. 그럼 참가 인원은 7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숫자 7 적어주거나 자, 숫자 7 또는 참가 인원이 적혀있는 H4번 셀 열의 이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우고 숫자 7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까는 제가 열 번호로 적었으니까 아까는 참 셀에 이 이름을 찍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숫자를 넣어볼게요. 7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sum, 합계를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건 전체 범위를 얘기를 했고 참가 인원 열에서 뭔가 연산을 하세요라고 알려준 거고요. 아무런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조건에 대한 셀 범위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는 뭐예요? 분류가 방사선 거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뭐 방사선과 말고 순환기과의 참가 인원의 합계를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로 문제가 나올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닌 SUMIF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SUMIF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뒷섬이 나왔다. 근데 순환기과를 하세요라고 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 입력된 게 여기 두 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붙어 있는 조건 입력된 데이터 사용하세요라고 힌트를 주는 거고 만약에 순환기과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조건은 뭐 L 뭐 4번 L 5번 자리에다가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L 4번 5번 이 자리에 적어 놓고 이 자리를 조건식의 범위 인수값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L 4번 5번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분류라고 여기 하나 오고 여기 바로 밑에 순환기과라고 하는 데이터를 적어주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그래서 분류가 순환기과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순환기과 해당하는 참가 인원의 합계를 또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ITQ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함수가 출제가 되면 항상 이제 착하게 고맙게도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세요라고 문제가 자주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분류가 방사선과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을 해주시면 자 어때요? 여기 방사선과 참가 인원이 총 몇 명인지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619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함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건 지난 시간에 해봤었던 거라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연습을 해봤던 거고요. 자, 오늘을 나온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는데요.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수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제가 적어볼게요. 찾을 값, 그리고 찾고 추출할 범위, 추출할 열 번호. 자, 여기다 0 또는 1을 적어줘요. 자,
일단 VLOOKUP, 자, lookup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찾겠다라는 뜻이고요. V는 vertical이라서 수직 데이터들, 열 단위 데이터들 중에서 무언가를 찾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 VLOOKUP하고 같이 이제 VLOOKUP하고 똑같은 것 중에 HLOOKUP이라고 horizontal looku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데 HLOOKUP은 똑같이 뭔가를 찾는데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에서 추출을 할 행 번호를 지정을 해주는 건 horizontal HLOOKUP, 수평 검색. 자, vertical 수직이에요. 수직 검색에서는 다 똑같은데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열 번호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좀 깨끗하게 지우고요. 아이고, 열심히. 자,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에 보면 참가 인원이라는 걸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H14번 셀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서 VLOOKUP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H14번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거는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직접 사실 데이터를 적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뭐가 오게 지금 되어 있냐면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놓은 상태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여기 H14번 셀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14번 셀 선택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갑니다.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에 가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해서 기존에 뭔가 있었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모두 지우기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냥 뭐 내가 여기 뭐 경기대학교 그냥 이렇게 적어도 바로 들어가고 뭐 여기다가 뭐 감성 소프트웨어 센터 이렇게 적어도 바로 들어가고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ITQ 엑셀 뭐라도 지금 적으면 뭐라도 다 들어가요. 지금 H14번 셀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위쪽에 동그라미 조건을 앞쪽에서 선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H14번 셀에 프로그램 이름이 C5에서 여기 C5에서 C12번 셀에 해당하는 학회 이름 8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성 검사 해볼게요. H14번 셀을 선택을 해놓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죠. 자,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원본 있는 자리에 커서를 깜빡깜빡 해놓고요. 원본 있는 자리 커서 깜빡깜빡 해놓고 우리 뒤쪽에 C5번 셀에서 C12번 셀의 영역이 올 수 있게 목록으로 제한을 걸어두세요. H14번 셀에. 그래서 여기에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절대 주소는 해당하는 열과 행에 전혀 변화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주소를 줬고요. 자, 확인 버튼을 하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H14번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한 프로그램
여기 지금 프로그램 이름 8개가 여기 오잖아요. 학회 이름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딱 선택을 하면 내가 여기서 뭐 통합 포럼을 선택을 딱 했다. 그럼 통합 프로그램을 선택한 그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를 이 6번 자리, 요 자리, 이 6번 자리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가 vlookup 함수예요. 자, 문제가 혹시 이해가 갔나요? 제가 실시간 수업이면 여러분들한테 오케이 찍어보세요 했을 텐데 오늘은 녹화 영상이라 vlookup 함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H14번 셀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자, H14번에는 유효성 검사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8개의 프로그램 이름 중에 랜덤하게 우리가 뭐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이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내가 이렇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선택이 딱 됐다. 그럼 그 선택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별로 무슨 과의 학회고 언제 개최를 하고 참가비는 어떻게 되며 일정과 참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 인원수를 여기다가 표시해 달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을 미리 살펴봤더니 뭔가를 찾는데요. 그리고 뭘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추출을 할 열번호라고 얘기하고, 뭔가 0 또는 1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키워드가 찾는다라는 느낌하고 찾는다라는 거하고 추출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뭐 물론 Hlookup이 시험 문제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Vlookup, Hlookup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서 Hlookup이든 Vlookup이든 간에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추출해서 꺼내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좀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살펴보면 H14번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가 인원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이름을 선택을 딱 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이 올 수 있게 해달라. 자, 여기서 키워드 내가 찾아야 될 값은 무엇인가? 내가 찾을 대상은 프로그램명이에요. 자, 나는 일단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추출 대상, 추출을 해야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에 뭐예요? 참가 인원을 추출을 해서 답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찾아야 될 거,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추출 대상은 참가 인원이 와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아무튼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가 와야 되는데 몇 명인지를 그냥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뭔지를 보고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vlookup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 여러분 제가 통합 포럼 선택했어요. 통합 포럼은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선생님 여기 H14번에 통합 포럼을 골랐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통합 포럼이구나. 내가 찾아야 될 값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통합 포럼이 어디 있는지 여기 어딘가로 시선이 가겠죠, 여러분들은. 여기 어딘가로 시선을 가서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지 찾았어요. 그럼 이걸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합 포럼에 참가 인원이 필요하니까 통합 포럼을 찾아서 통합 포럼과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죠, 지금.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에 코드도 있고 뭐 프로그램 이름도 당연히 있고 이 프로그램의 분류는 무슨 과가 참가를 하고
언제 열리고 참가비는 얼마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참가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가 찾은 값에 같은 행에 있는 레코드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여기 참가 인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얘만 쏙 뽑아 와야 된다는 거죠. 추출을 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출을 해야 될 대상은 내가 찾은 데이터와 같은 행에 있는 참가 인원이라는 열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Vlookup에서 찾을 값은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찾은 거에서 어디까지에서 추출을 할 건지에 대한 범위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추출할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열 번호로서 표시를 해주면 Vlookup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Vlookup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14번의 Vlookup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요 자리를 툭 하고 선택을 할게요. 자, 요거 선택을 하고요. Vlookup 함수 불러와 볼게요. 똑같이 는 Vlookup이니까 VL까지만 한번 쳐볼까요? 자, 했더니 V까지만 치면 V로 시작하는 게 쭈루룩 순서대로 나오니까 여기서 Vlookup을 더블 클릭해줘도 되고 뭐 VL까지 쳐서 가도 되고요. 자, Vlookup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했더니 Vlookup 쭉 불러지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딸깍 클릭을 해줬더니 자,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칸 제가 요거 또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Vlookup 쓰는 방법은 이렇게였어요. 여기 보면 Vlookup을 불러오면 첫 번째 필드가 찾을 값, 그 다음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 추출할 열 번호 0 또는 1이에요. 그래서 인수를 적어야 되는 칸이 4칸이었어요. 여기 지금 4칸 나타나죠. 자,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하는 데이터에 여기 인수 칸을 툭 하고 찍어보면 여기 아래쪽에 lookup value에는 뭘 적어야 하는지 마법사에서 알려줘요.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값이나 또는 셀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텍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든 셀 주소든 텍스트든 아무튼 당신이 어떤 표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라고 할 값을 정해달래요.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을 추출해 오는 게 나의 최종 미션이에요. 근데 추출해 오려면 추출할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찾아놔야 해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값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H14번에 적혀 있어요. 문제에서도 얘기해요. H14번에서 선택한 프로그램의 참가 인원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H14번을 툭 찍어주면 여기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표시가 되는 자리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유효성 검사로 다른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주면 어때요? 프로그램 찾으려는 값은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찾으려는 값은 통합 포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테이블 어레이는 자, 그럼 당신이 첫 번째 열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찾겠다고 했으니까 그 데이터를 검색도 해야 되고 추출하려고 하는 표입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참조나 범위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잡아달래요. 자,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어디서 찾을 건지, 그리고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는 어떤 건지 범위로 잡아달래요. 자, 그래서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C 4번 셀에서 출발할 거예요. 또는 C 5번 셀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필드명을 같이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C 4번 셀에서 C 12번 셀, 여기가 찾으려는 값이 시작할 첫 번째 열이 되죠. 그죠? 첫 번째 열이 되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참가 인원까지예요. 그래서 참가 인원까지 잡을 거예요.
H12.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vlookup이 시작이 됐다. 그럼 vlookup 함수를 불러와서 찾아야 되는 거는 항상 거의 H14예요.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놓은 데이터에서 뭘 찾아서 뭔가를 추출하세요라고 항상 시험 문제는 나와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은 항상 H14가 되고요. 자, 테이블 어레이를 할 때는 시작 지점의 열이 중요해요. 자, 내가 프로그램을 찾는 거면 프로그램부터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게 해서 그냥 끝까지 잡아버려도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야 되는 데이터 H14번에 프로그램이 적혀 있지 않고 코드가 적혀 있다. 코드가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테이블 어레이를 여기 B열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맨 위에 vlookup을 찍을 때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라고 했거든요.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을 프로그램으로 해놨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검색 범위 첫 번째 열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찾는 거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그래 놓고 첫 번째 열을 코드부터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에서 자꾸 H14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얘는. 내가 찾을 게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찾고 추출하려는 범위도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추출할지 말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J12번까지 끝까지 잡으세요. 여기 우리 IJ에는 실제로 지금 함수를 구해놓진 않았거든요. 구해놓진 않았지만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작 위치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에 갔더니 자, 테이블 어레이 내에 열 번호래요. 그리고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 어레이는 방금 전에 내가 드래그해서 잡은 부분이 테이블 어레이인데 그 테이블 어레이 내에 열 번호를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열 번호? 값을 추출을 할 열 번호를 지정을 해달래요. 자, 여기 첫 번째 열이었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여기 첫 번째 열을 여기가 1번 열이라는 기준으로 테이블 어레이에서 잡아줬거든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열이 여기 1이다 라고 하고 내가 필요한 참가 인원은 1, 2, 3, 4, 5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여섯 번째 열에 있어요. 여섯 번째 열. 만약에 문제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개체일을 가지고 와보세요 했어요. 개체일을 가지고 와보세요 했으면 1, 2, 3을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참가비 가지고 오세요 했어요. 그러면 4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게 테이블 어레이를 위쪽에서 잡았으니까. 자, 그럼 밑에 컬럼 인덱스 넘버 자리에 참가 인원 여섯 번째 적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첫 번째 열이니까 이 프로그램 적힌 부분이 첫 번째 열 1, 2, 3, 4, 5, 6. 그래서 6. 자,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 값을 넣어주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려면 트루 값을 넣어주세요 되어 있어요. 자, 나는 프로그램 이름 한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필요한 추출열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숫자 0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엑셀이나 컴퓨터에서요. true는 1을 표시를 하고요. 펄스 값은 숫자 0으로 표시해요. PC에서 이진수로 뭔가 데이터를 표시를 할 때 true는 1이고 펄스는 0이라는 값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 적어줬더니 여기 펄스라고 적히는 거 보이죠? 여기 1 적어보면 true라고 적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0 적어주고 확인 버튼 해보죠. 자, 그랬더니 자, 저는 통합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포럼의 참가 인원 275명이 여기 와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NG 세미나 해주면 NG 세미나 145명.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 포럼 했어요. 그럼 20세기 포럼은 265명, 265명 이렇게 오는 거 보이나요? 우리 실시간 수업했으면 이렇게 딱 구해보고 다들 오 한번 해줬을 텐데 와우 한번 해주거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vlookup 구하는 함수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vlookup은 찾고자 하는 데이터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 무엇을 찾을 건지는 거의 항상 H14번이에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J12번 셀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는 시작 지점 열을 기준으로 거기를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어느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열 번호로 적어주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0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서 지금 vlookup 함수를 구해봤고요. vlookup 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꼭 나와요. 꼭 나와요. 자, 왜 제가 다른 함수들, 더 쉬운 함수들부터 순서대로 지금 나가지 않고 vlookup 함수를 먼저 했냐면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 문제가 하나가 20점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험 문제에 대한 배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표 1작업에 조건 100점하고 자, 조건부 서식하고 이 6번 문제 20점, 20점을 해요. 그러면 제 1작업에서 140점을 획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2작업에서 아직 피벗 테이블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나갈 수 있으면 피벗 테이블을 좀 나갈 거고 필터 및 서식이라는 거든 목표값 찾기든 필터든 여기 80점. 그리고 3작업의 피벗 테이블이나 부분합이 나오면 80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160점이잖아요. 두 개 하면. 그럼 지금 벌써 몇 점이에요? 300점이에요, 여러분. 300점이면 A, B, C 등급 중에 B 등급 합격이에요. B 등급 합격이고 우리가 그래프 작업이 100점이잖아요. 그래프 작업 100점을 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400점이 딱 되죠? 400점 딱 되면 딱 A 등급의 커트라인이란 말이에요. A 등급 커트라인인데 딱 400점으로 A 등급 받기 불안불안하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1번에서 5번 사이의 함수 중에 5문제 다 풀지 않더라도 몇 문제라도 한두 문제라도 더 풀어주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400점대 안으로 A 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미션이 이 100번 조건 부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2작업, 3작업, 4작업은 무조건 감점사항 없이 이 부분 점수 260점은 꼭 만점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죠?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쯤 진도가 이제 거의 다 나갈 거예요.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가 잘 안 되는 부분,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이걸 제가 수업을 해보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팁들하고 또 이제 응용 진도들이 나가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스톱워치를 켜서 시간을 재서 연습하는 거를 이제 조금 몇 번씩 트레이닝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할 줄 알고 이해한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증 시험 문제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요령이 좀 생성이 돼야지만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저장 한번 하고 제가 1교시는 이렇게 해서 녹화를 끝내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2교시 부분에 대한 내용 진행을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